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 한 자리에서 풀어보는 정치 평론입니다. 자, 유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에 관심이 갔던 뉴스, 이슈 어떤 게 있을지요?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부터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고 계시는데 동남아 순방 예, 갔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국빈 방문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싱가포르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요. 맞아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이 이제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낮은 지지율 장애, 국민 지지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 이게 낮은 지지율인데 국민 지지가 있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저도 몇 번 읽어봤어요. 저게 어떤 뜻이지?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예.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느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 이 말은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어서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사 내용이 윤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초중반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좀 뭔 말인지를 뭔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이게 그 외교적인 이제 그런 행사 그런 이제 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현재 지금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지, 현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긴 해요. 안 보나요 언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분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책 방향,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정말 정상적인 언론보다는 보수 유튜버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지지율이 낮은데 지지율을 보지 않고 지지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께서 눈여겨본 이슈, 정치 뉴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 취임 시기 어. 김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 아, 이런 것도 동아일보 보도였는데요. 네, 이 대통령 취임 시에 참석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불거지는 공천 개입,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지금 관저, 네. 특혜공사 이런 의혹의 핵심 인물들, 정치 브로커 명 씨, 그리고 BP 패밀리, 도이치모터스 BP 패밀리로 언급된 김 씨, 그리고 또 21g 대표, 네. 관저 특혜공사 의혹, 네, 21g 대표 초청장 받았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은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네. 그 아들과 부인 참석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액 증명서 위조를 해준 김모 씨. 네. 그리고 또 김 여사와 공동 논문 작성으로 논문 위조 표절 논란에 휩싸인 또 교수 김모 교수. 네. 네. 다 왔어요, 다 왔어. 무속인 천공 측근도 아유. 왔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이 다 취임식에 한 자리에 있더라.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굉장한 예. 지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시작이 됐고 네. 앞으로 더한 것이 터질 것이다. 이런 예고가 아닌가. 그 취임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이번 지금 뭐 명태균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네. 그 취임식을 보면 다 그 사람들 그거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네. 그거 안 온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왔던 사람만이 이제 문제가 네. 된다. 그거 나오네요. 저기 네네. 저기 나옵니다. 권오수 회장 아들하고 명태균 씨 옆에 있네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 취임식에 참석한 명단을 대통령실에서 안 끝까지 줍니다. 공개하지 않으려고 안 했어요. 이 명단만 나오면은 네.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다 딸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취임식에서 VIP 명단 아니면 여사나 이쪽에서 초청한 명단 네. 뭐 찾아내면 아주 유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명단을 꽁꽁 숨긴 게 이제 와서 보니 네. 모든 그 불법적인 행동들의 그 원상이 거기 있던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동아일보에서 한 얘기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그래서, 네네. 예. 이 댓글에 네. 세 사람 동갑 맞냐고 자꾸 질문이 와요. 예.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때문인가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구사학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 변호사님 때문에
턱없이 젊어 네. 보입니다. 저는 이제 얼굴에 각종 희술을 많이 아니 하니까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네네. 돼요.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9사학번 네, 9사학번. 그 당시가 네. 아마 가장 또 더웠던 그렇습니다. 김일성 응답하라 응답하라 1994. 1994 네. 그때 대학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자꾸 질문을 주시길래 예. 동갑 내기 맞습니다. 예. 누가 문제인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지금 명태균 얘기 정치권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도 본인이 계속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것도 참 그렇죠.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자신의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두고 이렇게 또 말한 바가 있죠.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한 달 안에 탄핵, 하야, 감당이 되겠냐. 검사에게 묻겠다. 자, 그 나중에는 또 좀 지나서는 농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는 너무 센 얘기 아닌가요? 이게 물론 뭐 이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네. 뭐 이거 뭐 허풍이 섞인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입도 입이지만 네. 그거 둘러싼 반응인 것 같아요. 반응이 더 눈에 띄어요, 진짜로. 뭐 예를 들어 네. 지금 이분이 지금 탄핵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국민의힘과 쪽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난 2일날이죠. 2일날 이제 국회에서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 청문회를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발 이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 말에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해서 네. 그 탄핵 촉구 행사가 이제 국회에서 열렸어요. 이것 때문에 또 그 저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하게 반응하는 탄핵 얘기가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건방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이거 뭐 이제 그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네. 뭐 명태균이 대단한 뭐 한 사람이 아니라면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당장 추가 고소라든지 이런 고발해야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상하죠, 봤을 때는 이상하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하나 네.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명태균 씨에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 이거 대통령이 이제 여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던 인터뷰가 있었죠. 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제가 네.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너무 이게 국정 개입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심지어 뭐 수석들과의 회의 자리에서도 대통령에게 핀잔을 주는 모습이 네.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언을 했더니 좀 그런 문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선출하는 것인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인지 대통령의 여사를 대통령의 부인 집사람이라고 말하는 김 네. 여사를 선출하는 선출하는 것인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입장에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은 김 여사가 아닌가. 네. 그런데 김 여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과의 관계보다도 대통령 부인의 관계는 그렇게 부정하지 네. 못하잖아요. 김 여사의 관계 그리고 이제 김 여사와의 직접 통화했다는 녹음 뭐 목소리를 들었다라든지 김 여사와의 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네. 김 여사가 거긴 나도 그런 것인가? 예.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명태균 씨가 지금 어마어마한 말폭탄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왜 답변을 못하냐? 답변을 못하고 네. 전전긍긍 아하. 그것에 대한 해명은 못합니다. 앓기만 하고 있다. 지금 답변 나온 건 있어요. 네. 공식 입장을 조금만 얘기를 하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태균 씨를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명태균 씨를 혼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조금 짚어드리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방문할 때 2번 정도 명태균 씨를 봤지만 그 후로는 연락 안 했다. 이런 내용도 하나 있고요. 국민의힘 두 정치인이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별도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경선 막바지에 유세장에서 명태균 씨를 본 뒤에 뭐 측근이 더 이상 보지 마라, 멀리 해라 해서 그 이후로는 대통령 되고 나서는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라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겁 먹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죠? 이게요. 네. 이게 뭐 지금 뭐 이제 다른 이제 정치인들하고 말어가 안 맞는 부분을 네. 일단 떠나서 네. 지금 이 얘기들을 하면 만난 게 전부 자택에서 만난 거예요. 자택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도 됩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자택에 불러서 만나는 게 특히 뭐 이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데 특히 그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만났다. 라고 하는데 영태균 씨가 그 자리에 합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대로라도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네. 뭐 지금 말한 거 인정한 거는 결국 두세 번 정도인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 집안에 불러서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 이제 뭐 박완주 의원인 것처럼 보인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네. 그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여기에 참석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뭐 언급된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가 왜 불러서 얘기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자리에 자택에 막 수시로 드나들면서 비밀 얘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라서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말 봐야 자체가 되는지? 이 말 자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실 뭐 이게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명태균 씨의 친분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라 데리고 왔다. 이준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다. 네. 국민의힘 네.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심지어 자택에서도 만났다고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식당에서 봤다. 예. 내가 식당에 갔더니 이미 명태균 씨가 앉아 있더라. 친해 보이더라. 예. 그리고 JTBC에서 단독 보도한 거는 예. 명태균 씨가 내가 그 식당 가는 차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사와 같이 함께 타고 갔다. 네, 그 정도다. 네, 그 정도로 타고 갔다라고 하는데 네. 이미 식당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이라는 게 조금 뭔가를 현실적인 입장을 내놔야지. 네. 한 번만 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더라도 바로 아닌 것이 드러나는 이런 해명이라고 내놓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해명 중에 하나 이준석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메신저가 오갔던 거는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해명대로 해명을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안 봤지만 네. 김건희 여사는 봤다는 뜻인지 아니면 연락 안 했다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건 사실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고 그러는 게 그렇죠.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도 다 안 맞아요. 다 김영선 그렇죠. 의원은 또 좀 전에 단독 나왔는데 본인이 또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합니다. 본인이 소개했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다 안 맞아요. 예, 안 맞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그 명태균 씨 전화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네.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옆에서 같이 있어서 내 걸로 전화 통화해서 주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도 안 매우 되죠. 친분 관계가 네. 깊은 거 아니에요? 매우 깊지 않으면 네. 사실 뭐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기억을 하는 것일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도 안 맞고요.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의원은 그 대통령실 통해서 결국 알게 됐다는 네. 얘기인데 서로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맞죠, 안 맞죠. 근데 사실 이 말에 있어서 이준석 의원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택에서 만났다면서요. 네. 앞으로 네. 비슷해.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러 간다고 집까지 찾아갔으면 제3의 인물을 마음대로 데려가는 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대선 얘기에 문제되고 오,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만약 그냥 친한 사이였으면 그냥 못 데려가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명태균 씨가 동석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쪽에서요. 대통령 후보 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정황상 이준석 의원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 설득이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실 해명은 믿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저 높아요. 이준석 의원 말이 좀 더 맞아 보이긴 한데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서로 똑같은 것 같아요. 난 안 친하다. 네가 소개했잖아. 난 잘 모른다. 이렇게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너무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너도 나도 입장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소개했느냐, 누가 더 친분이 있느냐의 그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를 계속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명태균 사장님, 네. 명태균 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뭐 다른 언론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의원만큼은 굉장히 명태균 씨를 굉장히 많이 실드 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나마 좀 그래도 인정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딴 사람은 그런데 아니고요. 이준석 네. 의원도 밝혀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자신이 예. 국민의힘 당대표 때 여론조사 자체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해주면서 갑자기 뭐 돌풍이 불었다. 그렇죠. 그럼 명태균 씨가 이준석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그 안 얘기를 납니다. 해야 되겠죠. 예. 전혀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칠불사에서의 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굉장히 그 명태균 씨를 실드를 치면서 뭐 선의의 조언, 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의의 조언이라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해명을 네. 하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소개한 것만은 아니다. 이거 하나는 내 말을 믿어다오 네. 하니까 이준석 의원도 자신이 관련된 의혹은 철저하게 봉인하면서 네.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책임져야 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 뉴스토마토에서 저희가 보도를 했고 지금 다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누가 더 친했냐, 누가 네. 소개했냐인가요? 아닙니다. 보도를 왜 했냐? 국정농단인 거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사인이 공천에 개입했든지 그리고 개입했을 때 김건희 여사라는 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게 그 대선 이후에 있었던 일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관심을 좀 갖는 거는요. 네. 애초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영향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렇죠? 그게 사실 좀 이상해요. 예.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공식적인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해서 뭐 이게 그 공신력 있는 그리고 공인받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여론조사 데이터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바뀌고 무슨 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뭐 이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뭐 네. 실제 사정은 모르겠지만 뭐 오세훈 뭐 시장이라든지 뭐 김영선 전 의원 얘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여론조사 데이터가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영향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고리가 지금 현재 의심할 만한 고리는 그 김건희 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를 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명태균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사실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관여됐는지를 좀 해설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명태균 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전문가나 아니면 뭐 브로커시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이분도 도사 쪽이 명리학자 뭐 이런 쪽이 좋게 말하면 이제 명리학자고. 예, 사실은 그런 네.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그것도 것 봐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명리학자를 우리가 뭐 명리학자라면 그게 주역 이런 게 네, 명리학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천공류의 어떤 무속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게 아주 신뢰감을 얻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 같거든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사실 명태균 씨도 네.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 그 얘기 또 예,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고 천공이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예, 심지어 또 이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그대로 또 이렇게 막 해줍니다. 받아서 예. 네, 천공보다 명태균이 더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발언을 또 해줍니다. 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 그런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운영했다는 그 미래한국연구소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대선 기간 이전부터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관해서 사실은 불법 여론조사라는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 네, 표본이 이게 공신력 있는 표본이 아니다. 표본이 네. 잘못됐다라는 판결이 있는데 이것이 딱 하필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선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의원 당대표 네. 이때 당시 여론조사가 아니고 하필이면은 다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때 22년도 보궐선거. 전국의 동시 지방선거 지방선거. 요때 관련된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이 있지만
다른 거는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고 아하.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당시에 저도 납득할 수 없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계속 나오죠. 너무 충격을 우리 받고 튄다 그러죠. 그렇죠. 튀는 근데 여론조사. 단순히 튄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네.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계속 다 흔들리지 않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게 여론조사를 여론이 정말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론에 휩쓸리게 만드는 선도해가는 네. 그런 느낌. 여론을 선동하는 여론을 선동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 혹시나. 네. 그런 걸로 사실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실제로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중에 네. 그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PNR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PNR 서 대표도 좀 이상함을 느꼈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이 뭐 그 하긴 뭐 여러 조작이다고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이렇게 활용한 거. 네. 또 우리 또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길래 저 사람이 여론도 여론이지만 뭐길래 모든 사람이 신뢰를 했을까? 이것까지도 좀 앞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추측이라는 걸 전제로 네. 말씀을 드립니다만 명태균 씨가 만약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네.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이런 하고 아주 밀착된 측근이었다면 네. 그러면 지금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정치인들의 태도가 다 설명이 돼요. 네,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떨어져 사실 그렇게밖에 강력한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뭐 오세훈 시장 이런 경우에는 저기 사실 뭐 울었다면서요? 예, 네. 그 물려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있었잖아요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사실 물려 돌아가는 거라서 설명이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출발점이 왜 가까워졌는가에 왜? 있다고. 왜? 그게 여론조사냐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느냐? 예, 이게 사실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그 허위조사 또는 뭐 일정의 목적을 의도를 갖고 만든 조사여서 그걸 가지고 무슨 저기 선거나 아니면 이런 데 영향을 미치려고 했으면 공천에는 미치려고 했으면 뭐 현재 뭐 공소시효 여부는 일단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뭐 공선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자체도 범죄인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명리학이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게 됐는지부터 사실은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핵심인데 그거 가려면 좀 걸릴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사실은. 근데 또 명태균 씨가 본인이 또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본인은 한편으로는 사실은 인터뷰 과정에 자신의 예를 들면은 뭐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자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이면서 정말 깊숙이 관여가 됐고 그 중간에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여사와의 사실 관계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집사람에게 뭐하라고 할 처지가 아닌 분과 네.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네.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뭐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 네. 택시 같이 탄다, 전화기를 그래 쓴다. 이게 지금 드러난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겠죠.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두 분이 보실 때는 매우 밀접하고 네. 공동체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 선거 관련해서는. 최소한 그 대선까지는 거의 뭐 이렇게 명태균 씨 주장으로서는 네. 5, 6개월간 네. 매일 아침마다 전화 왔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아니면 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발끈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떠한 조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이렇게 그냥 해명을 만난 적은 잘못해서 있지만. 예. 그래요. 뭐 네.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대상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는데 이 상설특검은 이 특검법 일반 그 법률 없이도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이 제도인데 요거 차이점 한번 짚어주시고 가능성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검사 등의 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까지 주로 진행됐던 법들은 특별검사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네. 것이라서 그 법이 만들기 따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이 딱 있고요. 법이 그리고 있죠. 예, 그래서 국회 의결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결정을 해서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면 그냥 국회 의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뭐 법률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작고요. 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 사실 진행할 수 있는 법이긴 한데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사실 작은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뭐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특검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상설특검법으로 일단 중요 이슈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또 다른 검찰청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워낙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도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분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도 검사,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그렇죠. 임명 안 하면 수 있다. 끝이니까요. 네. 또.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문제네요. 사실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리고 특별 검사를 새롭게 임명을 해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하면은 이거는 너무 이제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게 훨씬 낫다.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유리하다라고 관측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받으면은 차라리 뭉개다가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그것조차 못하겠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 참고로 네.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런 상황이 네. 정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명하지 않을 네. 이걸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한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위법이죠. 예, 그 특검법 3조 2해 3조 네. 3항에 네. 대통령은 2항의 추천, 그러니까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을 하면 2명을 해야 돼요. 2명을 추천하면 추천 받는 날보다 3일 이내에 아하.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는 법적 규정, 의무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그쵸. 근데 자체가 사실은 문제될 수 있다는 네. 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두 분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